기관들이 주로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나빴어요. 반면 같은 경우는 기관 추천이 작년 하반기 이후는 거의 없었는데 작년 2, 4분기부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계속 어닝 서프라이징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에서 계산해 보면 23년 EPS가 1,727원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PER이 54.1배가 됩니다. 87배랑 54.1배랑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PER 54.1배가 되면 EPS 성장률은 한 해치입니다. 한 해치만. 원래는 3년, 5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한 해치만 보면은 224.6이 나와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PEG가 0.24가 나온단 말입니다. 0.5 미만이면 절대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예. 저거는 집을 팔았어도 사야 되는 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중요해요. 모든 밸류에이션의 근본은 실적 추정이 있고, 근데 실적 추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도 다 틀리거든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저희 그 센터장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못 맞춰도 된다. 실적 추정은 꼭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는 그 실적 추정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실적 추정만 해요. 막 테이블 막 갖고 와갖고 가정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서 한 달 동안 실적 추정해서 그렇게 막 노력해갖고 데이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실적 추정 잘했는가를 이제 나중에 그 검토를 해보면 복기를 해보면 30% 이상 차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어려운 거군요. 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 추정을 잘하느냐. 실적 추정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잘하려면은 내가 맨날 메뚜기처럼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팔고 그 다음에 딴 데 가고 이러면 그게 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가 쌓일 리가 있으며 실적 추정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 보고 투자 안 하는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실적 추정에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밭대라시 계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평가가 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될 때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역으로 이제 막 그 증권사들이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실적 추정치 자체가 좋다 자기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자체가 낙관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실적 한번 추정해 보면은 내가 예상하는 실적치가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비해 갖고 많이 이제 처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어닝 미스 그러니까 어닝 쇼크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을 잘하면 이게 멍청한 여의도 새끼들을 이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제일 사실 핵심입니다. 아, 그러면요.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실적 추정을 보통은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리포트를 거의 이제 많이 확신하게 되잖아요. 리포트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 믿으면 안 돼요? 예. 첫 번째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목표 주가. 목표 주가가 제일 쓸모없는 데이터예요. 목표 주가 받자마자 목표 주가는 지워야 됩니다. X표 쳐갖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적 추정. 예, 실적 추정해서 그렇게 해갖고 보면 이제 EPS 얼마 나오고 PR 얼마고, PR 얼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EPS나 PR이 나오기 위한 그 과정들이 그 리포트에 길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길게 기술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너무 낙관적인 과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을 바꿔갖고 내가 다시 실적 추정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 EPS 숫자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걸 기준에서 판단해야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쭉 보고 쭉 읽어보시고 그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 비해 갖고 너무 비관적으로 돼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돼 있다 싶으면 그 주식들은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주식인 거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막 좋은 얘기 막 써놨는데 사실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은 가정이 너무 좀 이제 낙관적으로 치우친 낙관평이 있는
그런 이제 리포트다. 그러면은 빨리 팔아야죠. 아. 그게 삼성전자 같은 거죠. 하이닉스 같은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원래 작년에 되게 좋게 얘기하고, 뭐 좋게는 아니고 나빠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빠질 거라고 얘기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나쁘거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이 주식 투자에 좀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은 돈 쉽게 먹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벌 받습니다. 그 요거 하나 예. 좀 여쭤볼게. 그 에코 프로비엠 같은 예. 경우 네이버 컨센서스로 보니까요. 이게 한 8조 9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에코 프로비엠이 예. 1분기 결과가 2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곱하기 4하면 예. 8조잖아요. 곱하기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증가. 예, 중설 물량들이 나올 게 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4사분기, 작년 4사분기에 이제 캠7인가 했던 큰 공장이 하나 신규 완공됐는데, 그게 아직 가동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율 잡는 과정이어갖고, 네. 1사분기까지는 실제 그렇게 반영 안 됐어요. 아. 2사분기부터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2사분기 만약에 2조 5천억만 나오면, 2조 5천억이면 7조 5천억에다가 지금 2조 하면은 9조 5천억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에코프로 BM 그 이제 IR 쪽에서 10조다. 우리 올해 이제 추정 실적 10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8조 9천억입니까?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8조 9천억 이유도 없어. 왜 8조 9천억을 보는지 이유도 없다니까, 그냥 우리는 보수로 평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수로 평가하고 공매도 그 치는 기관들한테 도움 많이 주고 싶어서 보수로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빤한 거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10조랑 만약에 10조라고 할 때 예. 10조 저는 12조로 보고 있습니다. 12조요. 예. 제 실적 추정은 12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10조에서 12조랑 예. 이렇게 8조 9천억 예. 이렇게 한 2조에서 4 정도 차이가 나면요. 예. 주가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주가적으로는 거의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죠. 아,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럼요. 예, 그럼요. 와, 예,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실적 추정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36조하고 그다음에 51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에서 여기 보면은 PR이 이건 0.85고 0.24니까 이게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추정 중요하다니까요. 추정을 함부로 막 네 마음대로 보수적으로 취하면 안 되고 네 마음대로 낙관적으로 취하면 안 돼요. 실적 추정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의도 진짜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단체로 진짜 문제가 많은 게 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이제 바이 리포트 계속 썼던 거는 실적 추정에 비해서 결과치가 계속 나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3천억에 11억에 왕창 물려있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실적 추정이 미달했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3, 4분기 하반기에 가면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 또 실적 추정이 미달했고요. 내년 되면 좋아질 거다. 1, 4분기 실적 추정이 또 미달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첨보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첨보를 자꾸 추천한다고요. 실적 추정하고 틀려갖고 내가 예상했던 실적에 비해갖고 실적이 미스했으면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그 목표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인다고요. 자기들이 11월 3천원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욕하죠. 내가 괜히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좀 약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지금 말씀을 좀 해석하자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유리하게 리포트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체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약간 그 선대인 소장님, 그 모건 스탠리 그거 갖고 얘기하시는데 모건 스탠리도 그 리포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40%인가를 적게 보더라고요. 에코 프로비엠. 그리고 LNF는 여기서 더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너무 속보이잖아요. 속보인 대놓고 해놓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한다는 거잖아요. 모건스탠이 한국에서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우리나라 다른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 증권사도 다 지금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 보고 좋다고 2차전지 투자 해지해갖고 좋다고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2차전지 좋다고 좋은 건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거 투자해야 되고 어떤 게 저평가되는 거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프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하는 리포트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를 했는데 분명히 2차전지인데
빠떼시가 추천한 8종목은 하루가 다르게 막 날아가는데 그 애널리스트나 그 뭐 대형 프로에서 추천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내 건 안 올라. 오히려 막 빠져.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뒤에 음흉한 속셈들이 다 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편견 없이 이게 추정도 제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 있는데 사실과 편견 없이 하는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사실과 편견으로 떨목치는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애널리스트 말 믿고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쪽박된다. 저 새끼들 얘기하는 거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자꾸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망신이죠. 망신, 개망신이죠, 이거는. 레포트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와, 그렇구나. 저도 좀 더 알아보겠는데 이거 한번 진실을 좀 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SKC도 그렇고 기관들이 주로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나빴어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관 추천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거의 없었는데 작년 2, 4분기부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계속 어닝 스파이크 냈었거든요. 어닝 스파이크 계속 내면 오펙 주가를 올리고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꾸고 계속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은 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PR 관점에서 보면 이제 쭉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에 다양한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뭐 5개나 10개나 있으면 그 5개, 10개 중에서 PR이 제일 낮은 종목이 이게 제일 싸네 하고 추천해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PR 제일 낮은 걸 추천 안 하고 PR 제일 높은 걸 추천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첨보고 대주전자 이러고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이제 보면 그런 실적 추정 이제 소재 단에서 실적 추정해서 이제 보면 10만 원 때는 말도 안 되게 샀고요. 10만 원 때는 이제 평균 소재 PR 평균의 절반 밑에서 사실 거래되고 있었고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이 그 소재 단의 이제 밸류에이션 PR 기준 23년 실적 추정 PR 기준에서 보면은 절대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코프로비엠은 10만 원 때도 비싸서 내가 추천 안 했고 30만 원은 미친 광기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혼란에 막 빠지게 계실 텐데, 일단 이제 빠떼 씨가 말씀드린 8종목을 한 5개 이상 분산해갖고 그냥 일단 갖고 계시고, 3년은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걔들 많이 올라가고 진짜 이제 뭐 5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올라서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놔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 찾는 능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 3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 다 기르려면 쉽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내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30년 해도 쉽지 않다고.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네요. 오래오래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